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얼마 전에 이 5.18 기념식에서 김정숙 여사가 대한민국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의 악수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민주당의 대표는 악수하고 그 옆에 있던 바른미래당의 대표에게도 악수를 했는데 유독 가운데 있는 황교안 대표에게는 악수를 하지 않는 이런 황당한 상황,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논란이 되자 이제 그 집권여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 나서가지고 방어를 하는 그런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이 소식을 우리 박창훈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지금 이 민주당이 어떻게든 이 김정숙 여사를 보호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도자의 자리라는 것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게도 이 손을 내밀 줄 아는 게 지도자의 덕목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근데 김정숙의 행동은 우파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을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의사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문재인이 보수를 불태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이제 접목을 시켜보면 이 둘이 대한민국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민주당은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에 아주 눈물겹게 쉴드를 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면서 과연 이들의 뻔뻔함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이 궁금증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우리 박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그리고 그 영분이라면은 모든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인데 네. 정말 그날 5.18 기념식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내용은 그 민주당 등등 그 여권 세력들의 그 눈물겨운 쉴드, 눈물겨운 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도 말이죠. 어떻게 청와대 하수인으로 비칠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료 화면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어제 이 민주당의 서른이 이상희 씨가 진행하는 BBS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들이 과연 얼만큼이나 이 눈물겹게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한번 보시죠. 네. 김정숙 여사도 5.18에 대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갖고 있는 심정이 있을 거예요. 징계 절차라든지 제대로 정리를 하고 왔더라면 저라도 아마 황교안 대표가 어떤 액션을 취했으면 외면했을까 싶어요. 황교안 대표 자신이 제대로 정리 못한 데 대한 일종의 추궁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 근데 이 첫 번째 문장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숙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영부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연인으로서의 그런 뭐 감정이나 이런 거를 집안에서 방구석에서는 할 수 있어도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옹졸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제1야당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론이 하는 얘기는 징계 절차, 그 5.18 망언이라고 얘기하는 그 5.18에 대한 의견 제시에 대해서 징계를 안 했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아니 그리고 김정숙이 자기가 뭐라고 추궁을 한다는 겁니까? 자기가 무슨 정치인입니까? 예? 요 앞에 얘기한 대로 자연인이라는 얘기를 할 거면 일종의 추궁 이런 얘기는 나오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건 이게 자기들도 지금 헷갈린다는 거예요. 김정숙이라는 사람을 자연인으로 둬야 될지 아니면 대통령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공인으로 봐야 될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그 개념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논란이 되니까 쉴드를 치기 위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정말 웃기네요. 아니, 네. 아까 이 자료 화면 잠깐 우리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 자료 화면 보면요. 이 뉘앙스가 말이죠. 완전 뭐 당연히 할 만한 일을 했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김정숙 여사가 아주 따끔하게 뭐 황교안 대표를 혼냈다는 약간 그런 느낌의 좀 논조가 지금 여기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어제 또 신 대표님과 제가 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 한간에는 청와대의 실질적인 그 힘은 김정숙 여사가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어쩌면은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지금 민주당 이 서른 의원이 말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 하나도 결국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참 눈물겹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다 보니까 공천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빌빌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청와대 공식 해명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문 대통령의 속도를 맞춰서 뒤쫓아가다 보니 악수를 못한 거다. 근데 앞에 사람이랑 그 다음 사람은 다 했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악수를 하지 않은 건 아니다. 거기다가 탁현민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동 시간에 따라 여사가 악수를 못할 때가 있다. 예? 참 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이해찬, 황교안 대표 그리고 손학규를 다 패싱했으면 이 말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집어서 황교안 대표만 악수를 안 했다. 이거 의도적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참 탁현미 씨 참 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 청와대 해명과 방금 앞에서 본 그 서른 의원의 주장을 딱 배치시키면은 이게 진짜 우습다는 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청와대도 사실은 그냥 경솔했다, 주의 깊지 못했다, 그냥 이런 정도로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또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엄청 코미디였던 건데, 청와대는 정작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이 앞장서가지고 혼내준 거라고 네. 팔하고 있으니까 벌써 둘이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와대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 상황인 건데 민주당 의원이 오히려 더 일을 벌리는 듯한 네.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진짜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베테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사가 여기에 딱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뭐 서른 그리고 뭐 탁현민만 이런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또 이종걸도 말 같지도 않은 또 망언을 또 그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이종걸 예, 그 좀 정신이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종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한당은 황교안, 나경원 투탑 체제가 된 후 생때 총량 불변의 법칙이 생겼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사안마다 반드시 두엣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5.18 기념실 가지고 나 원내대표만 단독으로 황당하게 나대나 했다. 이런 표현 참 개념이 없는 거죠. 네. 정치인으로서는 좀 표현이 가볍다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뒤에 이제 민경욱 당대변인이 다짜고짜 뭐 시비를 걸었다. 뭐 생때 총량의 불변의 법칙은 과학임을 또 한 번 입증했다. 근데 이종걸은 왜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나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종걸이 그 나이도 뭐 먹을 만큼 먹은 거고, 그리고 뭐 정치 경력도 있다면 있을 만큼 있는데, 이렇게 나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나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생때 총량 불변의 법칙? 이거는 민주당이 나댈 때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껏 얼마나 나대고 다녔습니까? 그리고 김정숙한테 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전용기 타고 해외 가면서 나대는 거. 저는 이종걸이 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김정숙이나 문재인한테 그만 좀 나대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홍익표는 김정숙 여사의 행동은 유시민 이사장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민경욱 대변인의 주장은 대꾸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홍익표가 뭔가 뭐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정말 대꾸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황당무계한 소리만 항상 하기 때문에 그냥 믿고 걸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홍익표 이 양반은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 양반의 그 정신세계가 전 참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얼만큼 잘못이 있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식이라고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냥 모르셔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예. 네. 이해식은 뭐 황 대표가 영부인과 악수 못했다고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폼이 꼭 가래침 뱉는 수준. 댓글 핑계대며 뭐 영부인이 유시민의 지령을 받았다고 조롱한 것도 가래침 맞은 것처럼 기분이 더럽긴 매한가지. 예, 꼭 가래치면 이게 이제 민경욱 대변인을 두고 네, 이게 그렇죠. 일부러 시비를 건 건데. 이해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되게 무명 정치인인 이유가 다 이런 데서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망언을 일삼고 이종걸의 표현을 빌리면 나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대는 정치인 국민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이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괜히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또 있습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이라는 사람은 뭐 영상을 보니까 뭐 박원순 시장도 건너뛰고 급하니까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다다다 뛰어가면서 갑니다. 뭐 그 과정에서 뭐 박원순 시장 건너뛴 분이 많았다. 뭐 그런 걸 그런데 뭐가 이렇게 예민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의전설도 훨씬 높아요. 박원순보다. 그 의전설상으로 높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계속 도둑이 제발저리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근데 뭐 악수와 관련해서는 꼭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뭐 악수도 못했다. 그러니까 꼭 야권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런 지금 말을 해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네. 중요한 건 말이죠. 결국 이해찬 대표도 있고 황교안 대표도 있고 손학규 대표도 있는데 둘은 했는데 가운데 있는 이 황교안 대표가 싹 안 했다는 게 그게 너무 미묘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그거를 지적하는 건데 괜히 또 어디서 엉뚱하게 또 박원순 시장을 얘기하면서 박원순 시장도 악수했는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떠드냐라고 말하는 게 저는 이것도 너무 졸렬한 해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서른 의원하고 뭐 이종걸 의원 뭐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른 의원은 얼마 전에 뭐 20대가 뭐 이명박근혜 때 교육을 잘못 받았다고 또 그런 말 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그 X라고 또 말을 해가지고 또 파장이 아주 컸던 인물인데 본인들의 그 입조심부터 일단 우선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적을 할 거면 하던가 해야지 참 내로남불이 딱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전반적으로 뭐 페이스북이든 인터뷰든 이런 데서 나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의 이야기라면 좀 나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 민주당이 나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이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들 며느리뻘 되는 김정은 부부 앞에선 마이크까지 쥐고 노래한 영부인이 저렇게 민감한 전국의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야당 대표를 패싱할 정도면 어르신들이 말하는 문재인은 빨갱이라는 주장이 좋은 핑계거리 던져준 거죠. 우둔한 영부인이 남편 국정운행 발목 잡네. 예. 저보다도 어린 그 독재자 앞에서 마이크 쥐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한심스러운 모습인지, 국격이 막 살살 녹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댓글 반응도 이런 반응이 많은 거고요. 이 다음 댓글을 보여드리면, 상대가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너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설사 실수를 했더라도 이후에 간단한 유감 표명만 정도만 해도 될 것입니다. 뒤처리도 그렇고 정말 수준 이하군요. 그리고 다음 댓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영부인의 수준이다.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부끄럽게 만든다. 최악이다. 남북 갈등이 아니라 남남 갈등부터 풀고 김정은 아새끼랑 웃으면서 악수할 마음에 나라를 위해서 제1야당 대표와 악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은 참석 안 하고 5.18 행사는 그렇게 하고 싶었냐? 울먹이면서 연설할 정도로 문재인은 북한 대변인이요 전라도 대통령이다. 좀 세죠? 한국인으로서 역대 제일 부끄러운 퍼스트 레이디. 다음 댓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문재양한테 삽살개의 오지랖이라고 해도 한마디도 못 받아치면서 같은 나라 안에 야당한텐 큰 소리 뻥뻥 치고 어느 나라 여당이냐? 영부인이 덕도 없고 품위도 없고 노래하고 춤이나 추면서 세금이나 축내고 참 이 나라도 지지리도 복도 없네. 그리고 생때 이미 아닌 것도 증명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는데 최저임금, 주 52시간, 탈원전 등등 추진하는 정책마다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경제가 좋아졌다는 자위나하며 생떼 부리고 있는 건 누구인지 이런 식으로 네티즌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생떼를 부리고 있고 누가 나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견이 없이 똘똘 뭉쳐서 민주당과 문재인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발 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을 계속해서 괜히 품격이나 떨어뜨리는 그런 여당과 청와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집권 여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자기들한테 조금만 흠이 잡히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난리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냥 좀 경솔했다. 저희가 그때 좀 실수했습니다. 라고 그냥 넘어가면 될 거 가지고 계속해서 정말 눈물겨운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고요. 국론을 분열하는 게 누구인지, 지금 현재 이 하나가 돼야 되는 대한민국을 누가 지금 분열시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